안녕하세요. 짱콘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코인 투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분석 위주로 이제 영상을 만들 건데요. 우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가상화폐 투자를 할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을 쓰는데,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본적 분석의 또 종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조만간에 당분간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스크가 많이 팔리겠구나.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도 기본적 분석에 포함됩니다.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해서 미래 주가 예측하는 거예요. 과거 프랙탈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차트를 분석해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죠. 그럼 각종 보조 지표도 쓸 수 있고,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평선과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주로 이제 코인은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위주로 영상을 만들 거고요.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내동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런 각종 몇 가지 지표들,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파동이나 아니면 뭐 RSI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어떤 모양을 했을 때 이거를 의미하는 거를 명확히 알아야지 명제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나는 이 매매할 때 뭐 이평선과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볼린저 밴드, 그다음 파동, 요 5가지의 모양을 볼 거야. 그거의 5가지 중에 내가 3개가 만족하면 진입을 할 거야. 이런 본인만의 원칙을 정했을 때 그 명제들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극은 따뜻하다, 이건 명제가 틀렸잖아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RSI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을 때, 모멘텀이 떨어졌을 때 조만간에 하락 반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알고 있거나 공부가 안 돼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하락 다이버전스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과매수 구간 그 레인지를 넘었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상승 다이버전스도 과매도 구간으로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거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중간 가격에 있어서 거기서 그래프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를 잘못 적용한다, 이건 되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세우는 명제들이 이제 참여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거고, 이런 공부를 같이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공부할 건데요.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피보나치 되돌림이나 확장, 몇 가지 보조 지표들, 이평선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서 엘리어트 파동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꼭 우리가 매매에 필요한 기본 지표들도 같이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보는 게 목적입니다. 우선 엘리어트는 1930년대에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이론을 이제 세상에 처음 알리게 됐죠. 그 엘리어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엘리어트는 1800년대 후반 출생이고 미국 태생이에요. 원래 집안이 부자거나 그런 거나 같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이제 시대가 이제 막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철도 공사가 좀 많았어요. 철도 회사들이 많이 이제 확장해 나가는 시대였고, 엘리어트가 젊었을 때 이제 철도 회사에 취직을 해요. 철도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은 전자로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호남선을 가거나 아니면 경부선을 쭉 내려갈 때 기계가 알아서 전자식으로 이 기차는 호남선 쪽으로 가니까 중간에 호남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하는, 기찻길을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다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시간에 맞춰서.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 철도회사 취직해서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한 거야. 몸으로 때우는 일을 했는데, 얘가 원래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원래 좀 똑똑한 사람 같아요. 똑똑한 사람. 본인이 이제 육체노동을 했어요. 처음에. 물론 기찻길도 바꾸고 청소도 하고 뭐 표도 끊어주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다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세무하고 회계 쪽을 공부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주경야독 했겠죠. 그래서 그 철도 회사에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바뀝니다. 사무직으로 바뀌어서 승진도 짝짝짝 해서 관리직이 돼요. 그래서 이 철도 회사가 이제 외국에
이제 뭐 멕시코에도 철도를 새로 깔아줄 수도 있고 외국도 철도를 깔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철도 회사의 그 외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확장을 할 때 관리직을 보내잖아요. 아시아 총괄 아니면 뭐 일본 총괄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게 이분이 승진을 계속해서 관리직이 돼서 이제 외국 그 철도 회사가 외국으로 진출할 때 그 관리직으로 갔어요. 그래서 25년 넘게 해외에서 관리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 나이가 이제 50대쯤 넘었어요. 근데 이제 제 문제가 이분이 이제 말라리아 걸렸어요. 거의 이제 퇴직할 때쯤. 50대면은 지금도 저희가 보통 회사들이 50대 중후반이면 퇴직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아마 퇴직할 나이가 됐을 때쯤 이분이 이제 때마침 또 말라리아 걸렸네. 근데 요즘에 말라리아 걸리면 뭐 예방薬이 해외여행 갈 때 예방약을 먹거나 아니면 걸리더라도 이제 치료제가 있어서 이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라리아 치료제도 없었고 예방약도 없었겠죠. 그래서 5년 동안 개고생, 생고생을 합니다. 아주. 그래서 결국은 젊었을 때 많이 벌었던 돈도 아마 투병 생활하면서 많이 좀 쓴 것 같아요. 병원비로. 근데 그때가 이제 1930년대 초반인데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다 뭐 하죠? 유튜브 보죠. 그죠? 유튜브 보죠. 대부분 아니면 뭐 전자책 같은 거를 핸드폰으로 보거나 뭐 패드로 보거나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없잖아요. 그죠? 그 뭐 했겠어? 신문에 나오는 퍼즐 맞추기 했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1930년대 초반에 주식에서 처음으로 시간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신문에 나온 퍼즐도 맞추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뭘 봤어요? 주식 관련된 잡지를 봤어요. 주간 잡지를. 근데 재밌는 거야.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본인이. 또 때마침 그때가 이분이 이제 분석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자료에 의하면 시간봉이 이제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시간 단위로 이제 체크한 그때가 아마 1930년대 초입니다. 아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인이 그려봤겠죠. 여러분들 나이가 좀 저만큼 있으신 분들은 뭘 기억하실 거냐면 어렸을 때 신문을 보면 지금은 안 그러죠. 왜냐면 인터넷 발달이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신문 뒤에 한 3페이지 정도가 뭐였어요? 주식,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 거래되는 종목들이 쫙 몇백 개 나와요. 그리고 어제 몇 프로 올랐다, 몇 프로 떨어졌다. 그러면 봉도 옆에 그려져 있고. 한 25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주간 잡지에 있는 미국의 그 당시 주식들을 본인이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분석을 한 거예요. 모는 종이. 근데 모는 종이도 없었겠지. 본인이 이렇게 연필로 그렸겠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주식을 분석했더니 근데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이제 가난하고 돈이 거의 말년에 없었다고 하는데 75년치 자료를 다 분석했다고 돼 있거든요. 과연 이게 돈이 없었나? 아무튼 75년치 자료를 다 모으고 분석을 했더니 몇 가지 패턴을 보이고 시간에 따른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13개 정도의 본인의 나름대로 원칙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잡지책 편집장 콜린스라는 한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당신의 주간 잡지를 보면서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 나 좀 만나면 내가 설명해 줄게. 근데 내가 너한테 갈 돈이 없어. 네가 오든가 아니면 나 차비 준다는 약속하면 내가 갈게. 근데 그 콜린스라고 하는 그 잡지사의 편집장이 무시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부유한 집안 아들도 아니고 유명한 칼럼니스트도 아니고 자기네 잡지에 뭐 어떤 기고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어디 시골 멀리 있는 사람이 편지뜩 보내고 내가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만날래.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왜냐면 지금도 미신 믿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사이비 종교가 아직도 있는데 그 당시엔 더 심했겠죠. 인터넷도 없고 그 당시엔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마 콜린스라는 사람한테 많이 편지가 왔을 거예요. 내가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뭔가 있다 나한테. 날 만나면 내가 알려주겠다. 뭐 우리 집 닭이 아침에 한 번 울면 주가가 오르고 두 번 울면 주가가 떨어지더라. 어떤 애는 또 시골에 이제 충청도에 있는 애는 또 편지를 보냈겠죠. 아이고 오늘 비가 오면요 주가가 떨어지고 비가 안 오면 주가가 올라요. 그럼 그렇게 보냈겠죠. 내가 원칙을 알고 있다. 그죠? 그런 그 당시 100년 전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마 콜린스가 이 엘리어트를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어트가 그때 편지를 보냈을 때 처음에 이제부터 주식은 떨어질 것이라고 계속 예측을 했어요. 근데 무시했어요, 콜린스가. 근데 이제 엘리어트도 제가 봐서 똑똑하기도 하고 끈기도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75년치의 일간, 주간, 시간까지 분석해서 엘리어트 파동을 본인이 이제 발견을 한 게 정말 끈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도서관 책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단체에다가 편지 보낸 것처럼 콜린스한테도 계속 매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도 개무시했죠, 콜린스가. 그런데 계속 주가가 이제 대공황 때 계속 폭락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주가가 바닥을 찍고 급반등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때마침 엘리어트가 전보를 보내, 전보를. 콜린스한테. 이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근데 콜린스가 그날은 우연치 않게 주가 반등하는 거 쫙 보고 있는데 자기 책상 앞에 전보가 띡띡띡 온 게 이제 메모지로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봤더니 엘리어트 계속 이상한 편지 보냈더니 갑자기 오늘부터 주가가 오른데 이걸 맞춘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콜린스라는 사람이 엘리어트에 관심을 갖고 이제 두 분이 만난 거죠. 근데 제일 문제는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널리 알리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엘리어트를 만나서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 설인데 엘리어트를 만나서 엘리어트 파동을 배운 다음에 그 본인 잡지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막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콜린스 본인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엘리어트한테 일을 줬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엘리어트가 그럼 나도 책 좀 내가 내 이론을 세상에 알리고 싶으니까 책을 써줘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책을 이제 내는데 그것도 그죠 대량으로 인쇄를 했으면 많이 남아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정말 특정 부수만 예를 들어서 뭐 500건만 찍어서 콜린스가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줬겠죠. 그 아니면 뭐 의원님 우리 이번에 회사 뭐 세금 좀 면제 좀 해줘. 내가 이거 엘리어트 파동 이거 기가 막히는 거 족보 하나 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책들이 없다. 예. 그 일부 몇몇들만 소유를 했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엘리어트가 생각보다 1930년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엘리어트가 어떻게 하다가 1948년도에 이제 죽죠. 심근염으로 죽은 거로 돼 있는데 또 인터넷에 보니까 엘리어트가 1980년대까지 살았다. 그리고 자기 주식을 돈을 엄청 벌었다가 다 탕진하고 자살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1948년인가 40년대 후반에 심근염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이제 거의 이제 붙여져 갈 때 1950년대에 여기 해밀턴 볼턴이라는 분이 이분도 어떤 잡지사를 운영했던 분인데 어떻게 하다 우연치 않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이론이. 그래서 본인 잡지에 계속 본인이 그거를 알렸어요. 그래서 50년대 또 엘리어트 파동이 조금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 분석 도구들이 너무 많이 예를 각종 보조 지표들이 이제 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엘리어트 파동도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980년대 후반에 하루에 엄청 주가가 떨어진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프리터라고 하는 분이 본인은 그 주가 하락을 맞췄는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이거를 예측했다. 요게 유명해지면서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간단한 역사고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번 시간의 마지막 시간들은
이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파동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X축, 우리 아래축은 시간이죠, 시간. 그 다음에 Y축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가격 흐름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파동이라고 해요. 이제 모노파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모노파동은 중요한 용어긴 한데, 우선은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좀 발전시킨 그랜 릴리라고 하는 분이 처음 만든 용어예요. 모노파동은 하나의 직선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직선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직선 움직임, 이런 것 이렇게 가격이 좀 꺾였어도 같은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이거 하나의 모노파동으로 얘기하는데, 이 모노파동이 이제 다음 모노파동은 요거를 몇 프로 이상 되돌리는 반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 모노파동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릴리 이론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찌됐든 모노파동은 여기 보시면 모든 파동 패턴을 이루는 구성 요소,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렇죠? 모노파동은 파동을 구성하는 베이스다. 폴리파동은 이 모노파동들에 의해서 생긴 파동.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격 파동 하나는 5개 파동을 이렇게 구성하죠. 이걸 우리가 하나의 폴리파동을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같고, 그 다음에 뭐가죠? ABC가 나오죠. 이 ABC가 또 하나의 폴리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의 움직임을 우리 모노파동이라고 하고, 이 모노파동. 근데 이제 그랜 릴리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언급을 해드릴 건데, 그랜 릴리의 이제 엘리어트 파동 분석은 우선 첫 번째로 모노파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모노파동을 어떻게 분석하냐? 일정한 시간별로 쪼개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봉 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요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연결한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예, 절대 여기서 이제 모노파동을 분석할 때 그랜 릴리가 했던 방법은 시가와 종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타임 안에 주가가 이렇게 분봉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때 최고점, 그 다음에 최저점을 활용을 해요. 시가와 종가가 아니고, 그걸 이었을 때 이런 모노파동이 나오는데, 이런 모노파동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릴리 이론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멀티파동은 다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폴리파동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모노파동이 몇 개 이어져서 만든 하나의 파동, 그죠? 이걸 우리가 폴리파동이라고 하고, 이 폴리파동이 2개 이상 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충격파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파동이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요거 하나의 멀티파동.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네. 그리고 나서 조정 보이고, 이것도 하나의 멀티파동이라고 해요. 그랜 릴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면 이분의 이론이 이제 번역해서 나온 책이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란 책이에요. 이제 그 전에 빨간 책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그 책이 예전에 좀 절판돼 갖고 이 중고 책 값이 하나에 막 20만 원씩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PDF도 많이 돌긴 하는데, 최근에 신판이 나왔습니다. 그때보다 페이지 수가 좀 많이 증가됐는데 그렇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몇 가지 조금 업데이트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책 두께에 비해서 27,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하나씩 사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릴리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있어요. 우리가 엘리어트 우리가 이제 파동, 이 사람이 엘리어트가 처음 이제 발표한 파동 이론, 거기에 이제 1950년, 60년, 70년 지나면서 많이 이제 이론이 좀 많이 더 밝혀지고 더 강화됐겠죠. 근데 요것보다 한 단계 쫙 발전시키려고 했던 분인데, 우선은 이 파동 자체에 분석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게 뭐냐, 이 모든 시간 단위로 쪼개 우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있는 주가의 움직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시간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 일 단위로 쪼갤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이 주가의 움직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한, 요거에서 요거 하나를 각각의 모노파동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갔다가 중간에 요렇게 꺾였어요. 근데 요거 하나의 모노파동, 요거 하나의 모노파동이 아니고 이걸로 하나의 모노파동을 봅니다. 같은 각도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때는 조금 각도가 꺾이더라도 하나의 모노파동으로 보고,
어느 정도 이상 되돌림이 나왔을 때 우리는 다음 모노 파동이라고 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동이 여기 옆에다 쓸게요. 이런 파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만약에 내가 기준점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거를 M1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럼 여기가 M2, M3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M0, 여기 뭐 그 전 파동을 M-1 이렇게 분석,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M1이 기준점이에요. M2가 M1에 몇 프로를 되돌린다면 38.2%를 되돌린다면 이게 yes, 오와 no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yes면 뭐 3번으로 가라. no면 뭐 2번으로 가라. 2번에서 또 그러면 n-1이 또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뭐 7번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를 들어 의사들이 어떤 뭐 질병을 진단할 때 열이 있었니? 열이 없었어. 있어? 없어. 그러면 있어로 가면 기침을 동반하니? 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해 나가잖아요. 닐리 이론도 마찬가지로 모노 파동을 M1, M2, M3, 뭐 M0, M-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이 플로우 차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3번을 갔다 7번을 갔다 5번을 갔는데 이 파동은 삼각형의 첫 내부 파동이 뭐 A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봐서는 닐리 이론으로 분석을 하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모노 파동을 또 본인이 이제 그걸 짜고해서 좀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꼼수를 쓰려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 혹시 카운팅 해주는 게 트레이딩 뷰에 있나 그래서 엘리어트를 검색해봤는데 카운팅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직 이제 거의 안 나와요. 뭐 엘리어트 파동 해도 안 나온다. 근데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엘리어트를 검색을 하면 여기 보면 엘리어트 웨이브 카운터라고 하는 마스크맨이라고 써 있는 거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그걸 눌러서 색을 하얀색으로 바꾸고 하면 모노 파동이 잘 표현되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에 하다가 좀 포기를 했는데 만약에 나는 엘리어트 파동을 제대로 분석할 거야. 예, 여러분. 나는 엘리어트 파동은 닐리가 만든 이 법칙에 다 만족할 수 있게 나는 엘리어트 파동을 완벽 분석할 거야. 그러면 저 책을 가지고 이 툴을 이용해서 모노 파동을 만들어서 그 모노 파동을 특히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으로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파동은 무슨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하다가 이것까지 하는 시간에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과 닐리란 분이 추가로 이제 정립한 몇 가지 이제 발견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 1930년대에 엘리어트가 발견한 몇 가지 규칙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한 이게 규칙도 말고 이 그랜 닐리 이분이 20년 넘게 모노 파동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법칙들이 추가된 게 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기로 했어요. 추가로. 그거를 되게 다시 분석해서 하면 물론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시간에 저는 다른 보조 지표들이나 다른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엘리어트 파동을 제대로 분석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법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격파동. 충격파동이란 일반적으로 시장의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을 말해요. 보통 이제 이게 좀 용어가 좀 있는데요. 모티브 웨이브가 있어요. 모티브 웨이브 안에는 임펄스 웨이브가 임펄스 웨이브 그러니까 충격 파동이 있고 다이아고날 웨이브로 나누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모티브 웨이브는 그러니까 임펄스 웨이브랑 비슷한 용어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티브 웨이브에 설명드리면 내부는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된다. 충격 파동은 하나의 폴리 파동이며 5개의 모노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 3, 4, 5 그죠? 충격 파동이 되기 위해서 다음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몇 가지 절대 불가침의 법칙 있죠. 2번 파동은 1번 파동은 100% 되돌려서는 안 된다. 처음에 하락을 쭉 하던 게 처음에 이제 1파동이 나왔어요. 임펄스 파동이 나왔다. 근데 두 번째
1파동을 되돌리는 게 2번 파동이죠. 2번 파동은 절대 1번 파동을 100% 되돌려서 안 돼요. 이게 만약에 100% 되돌렸다, 이건 뭐예요? 그 1번 파동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정 파동의 연속이구나. 일시적 반등의 연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3번, 5번 충격 파동 중에 이 1, 2, 3, 4, 5 중에 이 3번은 이 1, 3, 5 중에 가장 짧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파동은 결코 1번 파동과 겹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죠. 1, 2, 3, 4, 5에서 요 4번 파동이 요 1번 파동과 겹치면 안 돼요. 이게 더 내려오면 안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동의 사이클인데 가끔씩 책을 읽다 보면 좀 이해는 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뭐 프라이머리에서 어땠다. 뭐 그러면 대부분 프라이머리라는 용어는 10년 정도의 사이클이다. 우리가 보통 뭐 11년 주기, 뭐 10년 주기로 이렇게 불황이 오고, 그죠? 그다음 호황이 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파동이 우리가 프라이머리. 그리고 이렇게 좀 시간에 대해서 이름을 처음에 9개로 나눴는데 이제 그 이후 왜냐면 그때는 엘리어트가 이걸 발표할 때까지는 처음 1930년대에 우리 시간봉이 나온 게 1930년대. 그분이 30분봉, 1시간봉을 처음 본 게 30년대예요. 그때 그래서 이 사이클 주기가 1시간까지가 가장 작은 사이클이었다. 근데 이후에 컴퓨터가 막 보급되고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 뭐 트레이딩 부분 초봉도 있어요. 초봉. 그죠? 그래서 추가된 마이크로웨이브 1시간 내 이내의 분봉 단위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용어는 프라이머리, 가끔씩 이제 프라이머리에서 뭐 이런 것들, 요 용어들은 한 번씩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엘리어트 파동 참고 서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요 책, 요 책, 그 다음에 요 책. 요 두 책은 추천 안 하냐? 아니에요. 뭐 이 책을 사셔도 되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중복 투자하면 안 되잖아. 얘하고 같은 책이다. 얘하고 같은 책이다. 얘하고는 수준이 여기 A, B, 여기 C라고 했을 때 A하고 B하고 거의 비슷한 등급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보 중급용 책인데 내용이 좀 용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 학생을 가르치거나 할 때 용어 선택이 좀 어려워. 그리고 우선 제일 다 좋은데요. 너무 도표들이 작아요. 너무 도표들이 작아서 여기 이렇게 코딱지만큼 이렇게 그려진 게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눈이 막 아파서 싸긴 싸요. 제일 싸요. 아무튼 이거 사시고 싶은 그다음에 10,000원짜리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거 사셔야 되는데 저는 좋은 책이에요. 아무튼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 1번, 2번, 3번. 왜냐면 이게 너무 쉬워요. 1994년도에 나온 책인데 하루면 읽는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읽기 쉬워요. 근데 내용이 최근에 엘리어트 막 추가된 그런 내용들이 없고 예전 고전 엘리어트 책이라서 근데 내용은 되게 쉽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두 번 정도 읽으신 다음에 요거를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요걸로 넘어가서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얘하고 같은 책이에요. 이거 왜냐면 이거 사셨는데 또 이게 좋은 책인지 알고 또 사실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 이분이 아마 이 책이 좀 더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최근에 신판이 나오긴 했는데 구판도 얘가 더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출판사하고 그 그랜일리하고 계약은 안 한 것 같아요. 통번역을 해서 챕터를 바꿨다. 챕터를. 근데 저는 챕터 순서가 이분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아신 것 같아요. 뭘 알았냐? 야, 그랜일리 책을 봤는데 그랜일리 책 그대로 챕터를 놓으면 이 책 아무도 안 읽는다. 왜냐면 여러분 그랜일리 이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는요. 기존에 있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랜일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이제 발전을 시켰을 때 어떤 방법을 했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보노 파동을 분석해서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했거든요. 그 본인이 개발한 모노 파동 분석 방법이 거의 이 책의 한 30-40%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200페이지 정도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어트 파동을 처음에 샀는데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게 무슨
모노 파동이 이래네, M1, M2가 어디로 갔네, F1이 어디로 갔네, 뭐 7번으로 가고 3번 이런 내용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는 이 책 안 사고 이 책 안 사고 이거 책 두꺼우니까 아마 초보부터 다 볼 수 있겠지 하고 이 책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예, 하루 만에 포기한다. 이분은 그 닐리 책을 보시고 아신 거야. 야, 이 모노 파동은 뒤로 놔야겠다. 그리고 엘리어트에 대한 내용을 앞에다 놔야겠다. 예, 제가 봐서 챕터 순서는 이분이 예, 잘 선택하셨다. 아무튼 얘랑 같은 책이에요. 뭐 대표 저자는 다른 분인데 같은 책이다. 근데 제가 봐선 번역을 도와주신 분은 같은 사람 같아요. 왜냐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번역이 우리가 예를 들어 굿모닝 하면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번역하시는 분이 있고 아, 안녕하세요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거의 모든 챕터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 번역하신 분은 같은 분 같다. 아무튼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무튼 요 책하고 요 책 같은 책인데 심판 나왔으니까 요걸로 보셔도 되고 이걸로 보셔도 돼요. 아무튼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를 한 두세 번 읽고 요거로 넘어와서 두세 번 읽고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요거를 보시거나 요걸 보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엘리어트 파동을 완전히 쪼개서 마스터하겠다. 그랜 닐리가 만든 모노 파동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내가 엘리어트를 마스터하겠다고 하신 분은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고 나는 기존의 엘리어트 파동에 내가 나머지 시간에 다른 지표들이나 추세선에 이런 거 공부하고 그 추가로 된 이분 그레닐리가 발견한 추가 법칙들을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냥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요거 두 개 읽으신 다음에 이 책 5챕터부터 보시면 됩니다. 5챕터. 1챕터부터 4챕터까지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읽고 만약에 이거 책 갖고 계신 분은 이거 읽은 다음에 1챕터부터 읽으시고 뒷부분에 모노파동 분석부터 있는 책들은 안 읽으시고 되고 근데 죽어도 나는 완벽하겠다 하고 싶은 분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런 분들은 전체 다 읽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엘리어트 파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거고요. 요 세 개는 조금 사셔갖고 이게 뭐 세 개 다 해도 뭐 4, 5만 원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좀 읽으시고 같이 다음에 같이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